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맡게 된 남궁범석 강사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 강의 내용에는 포토샵으로 드로잉을 하기 위한 세팅 값이나 혹은 필요한 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화면부터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포토샵을 진행할 때는 지금 저희가 뭐 보이는 화면처럼 네, 이런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보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캔버스 하나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캔버스 만드는 거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죠. New 단축키는 Ctrl N으로 만들기 누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일단은 처음에 위에 제목 그리고 밑에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 사이즈는 지금 제가 맞춰놓은 것처럼 픽셀 단위로 3000 사이즈 가로 세로 3000 사이즈 단위는 꼭 픽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해상도라고 있죠. 이 영문 버전 하면 리솔루션이라고 나왔을 텐데 이 해상도는 72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배경 내용이나 뭐 색상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세팅값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캔버스가 하나가 뜨게 되죠. 그리고 이 해당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캔버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맞춰서 놓을 수도 있고요. 따로 띄어서 창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옆에 보면은 약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레이아웃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이외에는 이렇게 위에 이제 제목 부분을 끌어다가 박스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윈도우죠.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걸 다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주로 컬러와 레이어 요 두 가지 정도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작업 화면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로잉을 하기 위한 간단한 단축키 그리고 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작업을 하기 위한 포토샵 단축키나 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금방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는 단축키는 당연히 브러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브러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 이 브러쉬 단축키는 알파벳 B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지금처럼 제가 여기에 그어놓은 게 이제 브러쉬로 그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로 그었다면 당연히 지우개도 필요하겠죠. 지우개 단축키는 E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B와 E 버튼을 번갈아 가면서 내가 쓰고 지우고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당 브러쉬 설정 크기가 나오는데 이 크기의 조절은 대괄호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괄호 버튼을 누르면은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아지기도 합니다.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캔버스는 저희가 3000 사이즈로 맞췄기 때문에 보이는 이 사이즈가 100%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창에 25%로 되어 있죠. 이 25%로 축소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확대를 할 때는 줌 기능이죠. 확대 축소인데 이거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확대와 축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만약에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겠다면은 100% 이미지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확대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화면 이동이 되겠네요.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려면은 이제 뭐 왼쪽에 좌클릭을 한 상태로 이렇게 당기는 게 드래그인데 저희는 타블렛을 쓰기 때문에 타블렛으로 펜으로 타블렛 판을 찍어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실행 취소가 있겠죠. 실행 취소는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원하는 작업까지 되돌리기가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 알아주시면 좋은 게 실행 취소는 이 창에서 이제 그 내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작업 내역.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창이에요. 요 창으로 내가 작업한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게 창인데 이 기본 설정은 몇 개 안 돼요. 기본 설정은 한 30개인가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요 실행 취소가 되는 작업 내역 영문 버전으로는 이제 히스토리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의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도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집에서 환경 설정 일반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K를 누르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네, 파일 처리 성능이네요. 성능 쭉 보시면 작업 내역 상태 있죠. 이거의 개수를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주로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돌아가지 않게끔 작업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러쉬와 뭐 지우개 그리고 줌 등등 어, 우리가 드로잉학을 재생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알아두셔야 되면 또 좋은 거는 당연히 네, 레이어 개념이 있겠죠. 자, 단축키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어 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 창인데 우리가 처음에 캔버스를 꺼내면은 위에 두 개가 없는 상태로 배경만 나올 거예요. 배경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이 배경에다가는 직접적인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배경은 말 그대로 그냥 바탕색이고 이 위에 레이어라는 거를 생성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레이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모양을 클릭하면은 레이어 생성이 되고요. 옆에 있는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면은 해당 레이어가 삭제가 되기도 합니다. 레이어 생성의 단축키는 레이어 생성,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N으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N을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레이어가 나오고 여기서 바로 이름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확인 누르시면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자,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게 되는데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이어라는 개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단순히 정말 바닥에 깔리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종이가 있고 이 종이에는 당연히 색깔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해당 백그라운드 종이는 좀 눈에 잘 띄게 회색으로 해 놓을게요. 보통은 저희가 작업할 때는 이제 뭐 흰색으로 보통 작업을 하지만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편하게 제가 회색으로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라는 종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레이어 하나 만들게 되겠죠. 레이어 하나를 추가로 만들면은 그 레이어는 이 위에서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투명색 필름이 하나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겹쳐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뜨는 투명색 필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이 투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레이어를 왜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하느냐. 이 레이어를 몇 개든 중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뭐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밑으로 다 붙어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층층이 겹치게 되는 레이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서 마치 그냥 한 장의 종이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가장 첫 번째 레이어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 뭐 이런 인물의 그림을 그리면은 그 레이어 밑에, 해당 레이어 밑에다가 기본적으로 저 인물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컬러를 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밑에 칠하면 되겠죠. 뭐 넘어가지 않게 경계를 잡아서.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레이어에다가는 또 한번 그 컬러의 뭐 그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밝은 부분이나 이런 혹은 다른 색감 등을 추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백그라운드 위로 이런 식의 형태로 네, 레이어가 따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스케치 그리고 밑에는 뭐 기본 색깔 컬러죠. 기본색 위에서는 뭐 명암 스케치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내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용이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작업할 때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당 레이어를 옆에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스케치를 하고 있으면은 스케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밑에 다른 레이어 컬러 레이어로 가면 컬러 레이어로 가서 컬러 레이어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고 위에 명암 레이어는 명암 레이어로 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레이어를 잘 찾아서 이렇게 마치 이제 한 장의 그림에 그리는 것처럼 투명색 필름을 얹은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레이어 개념을 꼭 인지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으로 또 설명드릴 내용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 텐데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뭐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봐서 익숙해지고 원하는 캐릭터 혹은 원하는 어떤 색깔, 명암 표현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림은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다루죠, 저희가. 이 도구는 뭐 연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물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타블렛과 포토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타블렛과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적인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방법. 그러니까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이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아셔야, 즉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아셔야 내가 그림 실력이 늘 수도 있고 그리고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포토샵과 타블렛을 다뤄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적인 도구를 다루는 방법에 중점을 둔 게 저희 디지털 드로잉의 커리큘럼의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굳이 이제 챕터를 나오자면 처음에는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선 연습. 선을 쓰는 방법이죠. 선 연습인데 선을 쓰는 방법. 즉 내가 타블렛과 포토샵으로 원하는 선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생이 나올 수 있도록 선 연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선 연습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된 작업을 보면서 선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선 연습을 통해 좀 더 이 브러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 연습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명암에 대한 연습을 할 거예요. 명암. 이 명암에 대한 연습은 어떻게 보면은 채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채색보다는 어두움과 밝은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명암의 단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이 단계를 나타내는 방법. 그래갖고 요 명암 작업을 할 때는 흑백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흑백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을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명암을 이용한 면을 연습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 있는 두 가지 선과 면을 이용해서 묘사하는 방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묘사. 자, 이 묘사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을 어떠한 대상이 있을 때 해당 대상을 명암 표현을 이용을 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나눠서 이 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당 개체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개체, 대상, 사물, 인물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를 표현하는 방법을 묘사를 통해서 익숙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흑백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뭐 컬러 진행도 해보게 되겠죠. 자, 그 묘사를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흑백을 이용해서 묘사를 하고 채색을 하고 뭐 스케치를 하고 이런 걸 익숙하게 진행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그 대상을 좀 그리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거 이제 인물 그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인물 묘사. 즉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정밀 묘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흑백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컬러로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살짝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위에는 포토샵과 타블렛을 다뤄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이 밑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아트를 진행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스타일의 아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즉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 거는 뭐 인물을 똑같이 그리는 혹은 뭐 연필로 그리던 붓으로 그리던 페인팅을 하던 간에 그런 방법을 똑같이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떤 캐릭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라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하는 그림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아트의 그 모작을 진행을 해서 해당 아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아트를 표현을 뗄 수 있는 레이어는 어떠한지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캐릭터 모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캐릭터 모작을 진행하면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우선은 위에서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신경 쓰셔야 돼요. 처음에는 스케치 스타일, 그 다음에는 뭐 컬러와 명암을 넣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스케치와 컬러 명암을 좀 더 유용하게,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레이어 활용법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전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당연히 내가 어떤 그 작업을 할 건지 그 작업에 대해서 얼마큼 연습을 하는 연습량에 따라서 이제 내 그 실력이 늘 수도 있고 그죠?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부터는 작업하실 때 이제는 말 그대로 창작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작 과정으로 넘어가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어떤 스타일이나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그 어떤 느낌을 찾아서 캐릭터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의상부터 포즈, 얼굴 등등을 디자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떤 사진이나 혹은 기존에 있는 뭐 아트보단 사진이 좋겠죠. 그 사진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크로키와 컬러를 이용해서 인물을 좀 더 캐릭터화 시킨다. 이런 의미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래갖고 인물을 캐릭터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타블렛과 포토샵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숙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이후에는 내가 좀 더 원하는 구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아트 스타일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선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같이 연습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거를 뭐 주의해야 되고 또 스케치를 하기 위해 좀 더 필요한 구체적인 툴,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